반갑다 구독자,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요즘 뉴스를 켜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있죠.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고요. 이스라엘이 빡이 쳐가지고 지금 그 가자 지구를 완전 융단 폭격을 하고 지금 뭐 육로를 통해서 들어가네 마네 그러고 있는 사정입니다. 저는 2009년 정도에 그 이스라엘을 갔던 적이 있고요. 이스라엘에서도 뭐 가자 지구나 이런 데를 통해서 다 이렇게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뭐 지금 현재 많은 유튜버 분들이나 뉴스에서 이미 정리를 했던 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는가 뭐 이런 얘기들은 조금 배제를 하고요.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갔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나 내가 봤던 가자 지구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09년에 한국에서 출발을 해서 중국에서 육로로 출발을 해서 중국을 히치하이킹해서 건너서 무슨 스탄 나라를 거쳐서 아프리카까지 간 적이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입국을 하려고 하면 보통 이제 저희 이제 여권에 별지를 하나를 줘요. 그래서 별지에다 도장을 찍도록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과 접경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 입국 도장이 있으면 입국을 안 시켜주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걸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들어갔는데 출국을 하려면 이제 나가야 되는데, 나갈 때 문제가 생기니까 별지에다가 입국 도장을 찍어주는 방식으로 자기네 나라 입국을 시켜주고는 해요. 뭐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냐면 벌써 10년 전 이야기니까요. 그런 식으로 그 주변 국가의 분위기는 사실 굉장히 험난합니다.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가자 지구를 들어갈 때는 또 따로 다큐멘터리를 작성을 해야 돼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내전 중인 나라들에서 내전 중인 곳을 들어갈 때는 뭐 항상 작성을 해야 됩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국제적인 분쟁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들어갔는데 그 잡혀갈 경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우리나라에도 사실 뭐 몇몇 교회 분들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들어가셨다가 일들이 생겼던 적이 있는 것처럼, 저도 이제 촬영을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이었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나 혼자 책임을 진다 이런 글씨를 쓰고 들어갑니다.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이제 그 당시 얘기를 좀 하자면, 국가 안에 어떤 커다란 성벽이 놓여져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이제 입국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철조망이 지금 이제 사진에도 보이지만 이렇게 거대한 벽 안에 문이 있고, 그 문을 통과하면 거기서 또 이렇게 그 뭐랄까 철조망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면 바깥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좀 그래도 좀 잘 사는 나라니까 바깥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유럽에 있는 어떤 도시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면, 가자지구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못 살거든요. 그렇게 이제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굉장히 이제 특이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전 세계 어딜 가도 이런 느낌을 받기는 쉽지가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랑 가장 비슷한 느낌이라고 한다면 사우디 같은 데에 공항에서 내리면요, 공항의 왼쪽은 굉장히 호황찬란한 도시가 있고 공항의 오른쪽을 보면 굉장히 못 사는 도시가 있는 이런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폐해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거랑은 정말 다르게 그 나라 안에 어떤 도시가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걸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그런 어떤 특이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안에는 그냥 사람들이 사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전쟁 중에도 사람은 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전 중이었고 제가 있는 동안에도 밤에 이제 뭐 공습도 있었고 촉소리도 굉장히 여러 번 났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심지어 안에 들어가서 사진 촬영도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프레스를 꽂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군인들이 계속해서 제지를 해요. 제가 좀 반항을 좀 했는데 여기서 반항했다가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다 총 들고 다니고 있는데 군인들이, 그러니까 경찰력으로 거기를 통제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군인들이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이제 짬바라고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경찰력이 통제할 때는 좀 이렇게 억지를 부려볼 만해요. 왜냐면 경찰력이니까. 근데 만약에 군인들이 통제하고 있는 데서는 조금 이제 억지를 부렸다가는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가자지구는 군인들이 통제를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느껴져서 저도 이제 하지 말라면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게도 있고 뭣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느낌이었단 말이죠. 제가 이제 어떤 가게에 들어갔을 때 물론 물자가 이제 충족한 느낌, 충분하거나 정말 돈을 잘 버는 느낌의 가게는 아니었지만 동네 커뮤니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난 어디서 왔고 무슨 이유 때문에 여기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니까 동네 분들이 이렇게 좀 모이셔갖고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되게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도 해주시고 언론에 나가고 있는 것들과는 좀 다른 모습들이 좀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좀 뭐랄까
제가 그런 곳을 겪은 나라가 좀 몇 군데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인도에 가면 카시미르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수단의 내전 지역을 들어갔을 때라든가 뭐 몇 군데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던 적이 있는데 비슷한 느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배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계층과 그리고 피지배를 이루고 있다고 이야기되는 팔레스타인인들과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듣게 되는 이야기들이 조금은 이제 부조화가 있었다라는 느낌이었고 그거는 이제 팔레스타인 분들의 이야기고 이스라엘 분들의 경우에는 저는 사실 이스라엘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행을 다닐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 제대하면 모두가 다 해외여행을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스라엘 친구들이 많은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팔레스타인은 또 좀 달라요. 테러리스트들이죠. 이스라엘 분들에게 팔레스타인이라 함은.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이스라엘 내부에서 사는 분들 중에는 별로 팔레스타인에 대한 생각이 없는 분들도 생각보다 좀 있어요. 나는 별로 생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보면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긴 하지만 한쪽은 되게 힘들다고 하고 한쪽은 이렇게 나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약간은 좀 기울어진 상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방금 듣기로는 가자 지구가 그러면 이스라엘 공권력에 의해 통치가 되고 있다는 건가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됐었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중간에 일이 되게 많이 터져요. 테러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총을 쏜다든지 제가 있는 동안에도 몇 차례의 그 총격전이 존재했으니까요. 그때 이제 들어오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미 이제 평화협정을 한번 맺었잖아요. 평화협정을 한번 맺은 다음이라서 평화유지군들이죠. 다 아는 얘기니까 가자지구는 하마스가 통치를 하고 있고 서한지구는 지금 다른 분들이 통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갔을 때에는 물론 통치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던 시절인 거예요. 그때가 정확히 역사적으로 어떤 시점이었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때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까먹은 것 같은데 그 시점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군대가 들어왔던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요즘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느낌은 하마스가 발포를 시작을 했죠. 굉장히 무책임한 행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아무데나 쏘는 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마스가 공격을 시작을 했고 이스라엘의 허점을 제대로 이용을 했죠. 아이언돔 같은 경우도 그냥 숫자로 밀어붙이면 몇 발은 떨어진다는 어떤 거를 이미 올 초에 경험을 했던 거고 그리고 레이더에 안 걸리게 정말 재래식 무기를 써갖고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행위를 했고 하마스는 늘 하는 방식이 그겁니다. 가가지고 인질 붙잡고 인질 가지고 딜을 하죠. 그렇게 해서 하마스가 노리는 건 별거 있겠어요. 우리 하마스가 지금 이만큼 강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거 말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내부에 사는 이슬람들은 하마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죠. 사실 굉장히 많이 지지를 합니다. 제가 실제로 들어갔던 시절에도 그 이슬람 분들이 어떤 테러를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를 하는 편이었고 물론 이제 제가 모든 국민을 만나본 건 아니고 국민 투표를 진행해 본 건 아니지만 그 동네에서 지식인이라고 일컬어지거나 그 동네에서 좀 인망 있는 분들을 만났을 때는 그분들은 대다수가 지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인터뷰에서도 많이들 보시겠지만 실제로 하마스가 공격 이후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을 때도 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이슬람 분들께서 예루살렘을 욕하고 있죠. 실제로 하마스가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슬람 애들 좀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여전히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슬람 민족 혹은 유대인들에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만났던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머리가 좋냐면 어떤 일을 해결하거나 이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되게 시야가 넓은 민족이라서 단순히 오늘 이번 문제만 어떻게 해결한다라든가 아니면 이번 판만 내가 어떻게 바꾸면 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넓게 봤을 때 앞으로 10년 20년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간다. 저 부분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간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민족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그들이 원하는 걸 다 얻었어요. 심지어 내가 얻은 땅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을 해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원하는 걸 다 잘 얻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얄밉죠. 우리한테 뭔가 해주는 것 같았는데 뒤에서 보니까 야, 이 새끼들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라고 느끼는 뒤통수 맞는다고 느끼는 민족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굉장히 싫어하죠. 실제로 옛날에 유럽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박해를 받았고 물론 이제 그 박해의 이유를 조금 다른 데서 찾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잘나면 미워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고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와 우리가 당했는데 이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현명하게 잘 살아가는 건데 그거를 겪게 되는 상대편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도 있었겠죠.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 처세술이 좋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대인 계가 다 성공을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처세술은 되게 나빠요. 처세술이 나쁘고. 처세술은 굉장히 나빠요. 왜냐면 나한테 이득이 되거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면 굳이 함께 하지를 않아요. 커뮤니티 안에 외국인들을 잘 넣지도 않고 뭔가 일을 꾸밀 때도 자기들 그 커뮤니티 안이 아니면 거의 끼워주지를 않아요. 이게 처세술에는 좋지가 않고 오히려 이제 그들은 그들의 율법이나 그들의 규칙이나 이런 걸 딱 따르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했을 때 자본을 모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얻을 수 있는지 정도에 대한 계산이나 혹은 생각은 이미 다 끝난 상태인 거죠. 팔레스타인과 이슬람 사람들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이슬람 분들의 경우에는 또 느낌이 또 완전히 달라요. 이슬람 분들도 사실은 비슷한 마인드죠. 유대인들이랑. 이제 결국은 우리들도 선택받은 건 똑같은 거니까요. 이슬람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골란 고원에 가보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골란 고원에 가면 고대 이슬람과 고대 기독교에 대한 사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분쟁 지역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실제로 가보면 고대 기독교나 고대 이슬람교가 굉장히 모습이 같은 걸 넘어서서 사실 둘이 똑같아요. 뭐 기독교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기분은 나빠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겠지만 고대 기독교의 모습이랑 고대 이슬람의 모습은 똑같이 생겼어요. 모스크를 사용하고요. 그 신자들의 그러니까 성인들의 이름들 전부 다 이슬람 분들 이름을 사용하고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이슬람 사람들에 대한 저의 경험을 얘기를 하면 사실 되게 착해요. 굉장히 착하고 굉장히 친절하고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덜 문명의 때가 묻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순수한 건가요? 네, 순수함에 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디어에서 접하는 이슬람의 느낌은 굉장히 좀 무서운 모습으로 묘사될 때가 많잖아요. 테러리스트의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제가 만났던 이슬람 지역의 분들은 굉장히 순박함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좀 뭐랄까 그 자본적으로 굉장히 잘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고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사우디나 뭐 이런 데 잘 살던데요 이렇게 하시지만 그 몇몇 정말 극소수의 분들이 잘 사시는 거고 대부분의 이슬람은 그렇게 잘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상대적으로 순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일례로 제가 시리아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리아는 완전 개박살이 났죠. 근데 제가 기억하는 시리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했던 걸로 기억하는 게 제가 이 길을 가다가 뭐 만약에 우리나라도 왜 이렇게 가다가 가게집 아저씨한테 뭐 물어보잖아요. 길 아저씨 여기 어떻게 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분이 주섬주섬 일어나서 나와서 가게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손붙잡고 데려가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뭐랄까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도 좀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순박한 느낌이. 그런 느낌의 민족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빨간실은 그 이슬람 민족에 대해서 되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홍해 주변에 살고 있는 이슬람 민족 분들하고 지내던 당시에도 그 주변 분들은 게를 안 먹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맥질해서 갖고 온 게를 야, 한국 사람들 이거 먹는다며 뭐 이러면서 저한테 갖다 주셔서 꽃게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꽃게탕 같은 거 끓여서 먹었던 기억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주변 분들이 친절했던 걸로 기억해요. 물론 그 이슬람 민족들의 사실 그렇잖아요. 저번에 제가 인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잃을 게 없는 분들이 여기도 존재를 조금 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좀 못 사는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밤에 나갔을 때 좀 무서운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존재하는데 이게 과연 민족의 문제인가 혹은 그냥 자기가 처한 현실에서의 살아남기 위한 어떤 방식의 문제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후자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정리를 좀 해야겠네요. 사실 뉴스에서 보게 되는 모습과 혹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정치평론가나 아니면 역사평론가나 전문가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실제로 거기서 사는 사람들과 실제로 그런 모습들은 다르기 마련이거든요. 특히나 뉴스에서 나오는 모습은 약간은 좀 자극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보를 짧은 뉴스나 한 문장으로 얻고는 하죠. 우리가 모두 아주 긴 문장과 긴 영상을 보면서 실제로 거기가 어떤지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좀 짧게 실제로 거기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좀 먹고 살만 합니다. 다들 국민소득도 많이 올라왔고요. 이쯤 됐으면 실제로 거기는 어떻게 살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고 어떻게 고민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결론도 좀 내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나라의 입장도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있고요.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를 다 무시하고 뭐 우리는 뭐가 불쌍하니까 이 편을 들고 이렇게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정부가 뭐 이제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있죠. 물론 뭐 저도 좀 동의하는 부분도 요만큼 있고 싫어하는 부분도 이만큼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투표로 당선이 됐고요. 그러면 그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있고 그들이 지금 가져가고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또 뭐 민주당은 반대하는 걸 해야겠죠. 여당이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인지하고 우리한테 전부 어떻게 하면 이득이 될지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이 국민적인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서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뭐 이게 저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다들 나빠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내 맘대로 하고 싶으니까요. 그 안에서 내가 좋은 사람이고자 하면 사실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쁜 놈이 될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정의 방식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내 중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기 위해선 지식이 많아야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지식이 있어야죠. 기본적으로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지식을 초월을 하는 나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나의 기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성 채널이 아 맞네요. 네. 어쨌든 좀 이야기가 길었고 잡설들이 좀 있었는데요. 여기까지 봐줘서 고맙다 구독자.